우리 친구들 모두 잘 준비됐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토미가 동화 읽어줄게요. 오늘의 동화는 바로 황새가 된 임금님. 옛날 아라비아의 바그다드라는 도시에 샤시드라는 젊은 임금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임금님의 성에 한 상인이 찾아왔죠. 상인이 가져온 상자 속에는 갖가지 신기한 보물이 들어 있었어요. 임금님은 재상과 함께 이것저것 물건을 골랐죠. 그러다가 임금님은 상자 속에서 검은 가루가 든 통을 발견했어요. 그 옆에는 알 수 없는 문자가 적힌 종이 한 장도 함께 있었죠.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언젠가 다른 상인에게서 얻은 것들인데 저도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임금님께서 사신다면 아주 싼 값에 드리지요. 임금님은 호기심이 생겨 물건을 샀어요. 상인이 돌아간 뒤 임금님은 학자를 불러 말했죠. 자네는 학식이 풍부해서 모르는 언어가 없다지. 이 글자들도 한번 읽어보게나. 학자는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검은 가루를 들이마시고 무타보르라고 주문을 외우면 자기가 원하는 동물이 되어 그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다시 사람이 되고 싶을 때는 동쪽을 향해 3번 절하고 나서 무타보르라고 말하면 된다. 하지만 동물로 변해 있는 동안에는 절대 웃으면 안 된다. 만약 웃게 되면 주문을 잊어버려 평생 동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동물이 되어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임금님은 재상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갔어요. 임금님과 재상은 마법을 시험해 볼 만한 동물을 찾았지만 눈에 띄지 않았죠. 두 사람은 어느덧 황새들이 모여있는 연못가까지 오게 되었어요. 임금님, 저 황새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재상의 말에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황새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두 사람은 얼른 가루를 코로 들이마신 다음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쳤어요. 무타보르! 그 순간 다리가 오그라들며 빨갛게 변하고 신발은 황새의 발로 변했어요. 팔은 날개가 되고 목은 쭉 늘어났으며 수염이 사라지고 온몸은 하얀 깃털로 뒤덮였죠.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자. 황새로 변한 임금님과 재상은 황새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진짜 황새들의 말이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긴다리 부인.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반가워요, 수다쟁이 아가씨. 여기 도마뱀하고 개구리 뒷다리가 남았는데 좀 드시겠어요? 고맙지만 오늘은 입맛이 없네요. 이따 집에 손님이 오셔서 춤 연습을 하러 나왔답니다. 말을 마친 황새 아가씨는 뽐내는 듯한 몸짓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더니 다리 하나로 선 채 우아하게 날개를 파닥거리는 거였어요. 임금님과 재상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죠. 정말 재밌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웃었어요. 그때 갑자기 임금님이 웃음을 멈추고 소리쳤어요. 자, 큰일 났다. 재상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웃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죠. 동쪽을 향해 3번 절하면서 무, 무였더라? 하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간절히 하고 외쳐도 나머지 말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황새가 된 두 사람은 들판을 헤맸어요. 성으로 돌아가봤자 황새가 된 임금님을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열매를 먹으며 배를 채웠죠.
진짜 황새처럼 도마뱀이나 개구리를 먹었다가는 배탈이 날 것 같았거든요. 임금님과 재상은 종종 바그다드 시내 위를 날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 시내는 온통 임금님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화려한 행렬이 환호성을 받으며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바그다드의 새 임금님, 미즈라, 만세! 만세! 지붕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마법사 카슈누르의 아들 미즈라가 왕이라니. 예전에 카슈누르를 크게 벌한 적이 있었는데 카슈누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게 틀림없어. 임금님과 재상은 마법을 풀 방법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다 허물어져가는 성을 발견하고 그곳에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쉴만한 곳을 찾았죠. 그때 재상이 갑자기 우뚝 멈춰서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임금님,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설마 귀신은 아니겠죠? 아니야. 이건 사람 소리가 분명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위험합니다, 임금님. 가지 마세요. 재상은 부리로 임금님의 날개를 물어뜯으며 임금님을 말렸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그곳에서는 올빼미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황새님들. 올빼미가 황새들을 반기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구해주시겠군요. 예언에 따르면 황새가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했거든요. 올빼미 아가씨, 당신도 우리와 비슷한 처진가 보군요.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역시 당신을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답니다. 임금님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올빼미도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저는 인도의 루사 공주라고 합니다. 어느 날 마법사 카슈누르가 성으로 찾아와 저에게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졸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며 마법사를 내쫓아버렸죠. 그 후 제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인으로 변장한 마법사가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는데 전 그걸 마시고 그만 올빼미로 변해버렸어요. 너무 놀라 기절한 저를 마법사는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아내로 맡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마법이 풀릴 거라고 말했답니다. 올빼미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말했어요. 우리의 불행은 어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군요.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올빼미가 말했어요. 카슈누르는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온답니다. 넓은 방에 모여 다른 마법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놀죠. 그때마다 마법사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못된 일을 서로 자랑하곤 하는데 그때 어쩌면 두 분이 잊어버린 마법의 주문을 떠들지도 몰라요. 임금님은 몹시 기뻐했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가 언제 오는지 가르쳐 주세요. 올빼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두 분 중 한 분이 제게 청혼을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재상을 데리고 옆방으로 갔어요. 재상, 자네가 저 올빼미와 결혼하게.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미 결혼한 데다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젊고 아직 혼자이신 임금님께서 공주님과 결혼하셔야죠. 하는 수 없이 임금님은 자신이 올빼미에게 청혼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올빼미는 기뻐하며 말했죠. 정말 잘 됐네요. 바로 오늘이 마법사들이 모이는 날이랍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올빼미는 황새들을 안내했어요. 어두운 복도를 한참 걸으니
반쯤 무너진 벽 사이로 밝은 빛이 새어나왔어요. 올빼미와 황새들은 숨을 죽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방 안에는 8명의 마법사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죠. 그 중에는 카슈누르도 있었어요. 마침 누군가가 카슈누르에게 물었어요. 요새 무슨 재밌는 마법을 써본 게 있나? 그러자 카슈누르는 임금님과 재상을 속여넘긴 일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어요. 내가 상인으로 변장한 것을 꿈에도 모르더라니까. 어찌나 재밌던지. 도대체 어떤 주문이었는데 그래? 아주 어려운 라틴어야. 무타보르라는 주문이지. 카슈누르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어요. 2마리의 황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단숨에 성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올빼미도 간신히 뒤를 쫓아갔죠. 성을 빠져나가자 임금님이 올빼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네요. 자,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임금님은 말을 마친 후 동쪽을 향해 돌아섰어요. 때마침 해가 산 뒤편에서 서서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황새들은 그쪽을 향해 기다란 목을 3번 굽히며 외쳤어요. 무타보르! 그 순간 임금님과 재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2 사람은 서로를 얼싸안고 울고 웃었어요. 잠시 후 뒤를 돌아본 2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거든요. 임금님, 당신의 올빼미를 몰라보시겠어요? 루사 공주가 빙긋 웃으며 임금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보니 황새로 변했던 일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군요. 임금님은 루사 공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3 사람은 함께 바그다드로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임금님이 돌아오자 백성들은 몹시 기뻐했죠. 임금님이 돌아오셨다! 샤시드 임금님, 만세! 만세! 백성들은 성으로 몰려가 못된 카슈누르와 엉터리 임금님 미즈라를 끌어냈어요. 임금님은 끌려온 2 사람에게 벌을 내렸죠. 카슈누르는 사형에 처했고 미즈라에게는 사형을 당하든지 마법의 가루를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죠. 그러자 미즈라는 마법의 가루를 마시고 황새가 되어 평생 세상에서 살게 되었어요. 임금님과 루사 공주는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임금님과 재상은 종종 황새였을 때의 이야기를 하곤 했죠. 그럴 때면 임금님은 황새로 변한 재상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웃겼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뻣뻣한 다리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거나 입을 부리처럼 딱딱거리고 팔을 날개처럼 파닥였어요. 그러고는 동쪽을 향해 수없이 절을 하며 무 하고 애타게 외치는 거였어요. 왕비와 아이들은 그것을 보며 즐거워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비렐름 하우프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어요. 하우프는 낭만적인 소설이나 역사를 다룬 소설로 이름을 떨쳤지만 하우프 동화집의 동화작가로 더욱 유명해졌답니다. 하우프의 작품은 익살스럽고 공상적이라 재밌고 이해하기 쉽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황새가 된 임금님은 하우프가 쓴 동화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해요. 바그다드의 임금님과 재상은 나쁜 마법사 카슈누르의 마법에 걸려 황새로 변했어요. 황새로 변한 뒤에는 웃으면 안 된다는 말을 깜빡하고 웃다 사람으로 돌아가는 주문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러다 마법에 걸린 올빼미를 만나 올빼미의 도움으로 주문을 알아내 다시 사람이 되었고요. 임금님이 이와 같은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예쁜 공주를 만나지 못했겠죠? 이처럼 모험은 뜻밖의 행운을 가져와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밤 새로운 모험을 꿈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잘 자요, 친구들. 안녕.